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는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청정시대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난리. 이경 대변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랑 동급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요? 저는 네. 솔직히 네. 솔직히 그게 전 그렇게 심한 나쁜 말이었나?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외모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외모 얘기가 나왔었고, 아니 그게 뭐 어떠냐 이렇게 발언된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을 제가 읽고 있으니까. 네. 되게 못된 여자네 이렇게 저도 읽혀지게끔 어떻게 되게 잘 많이 기사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아니 뭐 그 기자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백선엽 장군 뭐 현충원에 모시네 마네 거 얘기할 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막 곤욕을 치는 적이 있었었는데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준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 통과 의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통과 저도 처음에 의례. 했을 때 그 안산 선수에 대한 어떤 그쵸. 이슈에 대해서 그 페미니 전문을 아니냐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좀 온화한 입장으로 양쪽의 극단주의 사실 잘했다는 세력들을 얘기였었고 네, 시작은 털고 네. 화합을 하자는 그래요, 얘기였는데 맞아요. 어느 네. 순간에 갑자기 여성 혐오주의자가 돼가지고 맞아요. 오해를 일- 많이 샀죠. 그때. 그런 부분들 그냥 전체를 떼고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왜곡하는 것들은 뭐 의뢰 있는 거니까. 근데 내 네. 발언이 이제 텍스트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그렇죠. 요것들을 네.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겠다.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너나 거울 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얼굴은 그거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데 어머.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머.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참요. 그러고 두 분 다 너무 훈훈해서 제가 외모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군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모든 걸 이겨내고 훌륭한 정치인을 우뚝 서시기를 두 분께 제가 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요. 자 어젯밤 이제 TV 토론 관전평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MBC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법정 토론회가 열렸고 주제는 경제였어요. 자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평. 저는 한 분씩 짧게. 좀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별명도 그래서 있어요. 네. 이플린 안철수, 호통 심상정, 오. 뭐라는 거야 윤석열, 역시 이재명. 잠깐만 이플림 안철수 후보가 입이 입이 드디어 풀렸죠. 풀렸군요. 네. 심상정 후보는 그 두 후보를 계속 호통치고 네, 호통치고 혼내고 공격하고 그랬죠. 그래서 호통 심상정인가요? 심상정.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앞뒤가 무슨 내용이지?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뭐 경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지털 데이터 경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플랫폼 기업과 그 빅데이터 기업을 약간 혼동하는 듯한 느낌. 이런 부분에서 막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직접 제가 치면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 마치고 바로 방송이 있어서 네. 혹시 놓칠까 봐 했는데 치면서 내가 부족한 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네. 결론은 이재명이었다. 역시 결혼 이재명이다. 네, 이 어떻게 반격을 하셔야죠. 아니, 뭐 같은 토론을 본 건데 이렇게 감정병이 다를 수가 있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토론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그 대중들이 볼 때 화자의 어떤 발언 태도를 보는데 태도. 그 태도 측면에서는 양당의 주요 후보가 전부 다 낙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희 후보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 신경전이라고 포장을 하면 포장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과한 액션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한 태도 액션. 측면에서는 양당 후보 모두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나머지 하고 두 분은 괜찮아요? 두 분의 태도는?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태도, 애티튜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신사적이었어요? 젠틀하신 면이 있었고 네. 심상정 후보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공략하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 노예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네,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남는 내용이 있어요. 네, 대중들이 음미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내용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실점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점을, 네. 저는 그 토론을 보고 남은 거라고 하면은 기축통화 얘기 정도 그리고 기축통화. 이재명 후보가 경제 토론에 들고 온 난데없는 대장동 패널 그거는 네. 그 판넬을 그 준비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준비했죠. 판넬을 네. 그 경제 토론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판넬을 끌고 그 미리 준비했다는 건데
그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특히 기축통화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기본소득 확장 재정의 어떤 그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뜬금없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지 않았느냐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네, 네. 대중들이 보시기에 참 의아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리 그 양준호 대변인한테 묻는다 이러면서 성평등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겁니까? 뭐 사과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물어보니까 그걸 대답할 뭐 필요 없다, 시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그 답변을 그 다음에 하셨죠. 그 뭐라고 답변이 아주 하셨어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는데. 그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집단, 그러니까 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집단을 구조적으로 집합적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은 오히려 갈등만 더 심화시키고 그것이 지난 5년의 결과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젠더 이슈 때문에 20대 남녀가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집합적으로 갈라놓고 해결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네. 개별 요소에서 불평등한 요소들이 있다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네. 답변이야말로 아주 정답에 가까운 답변이다. 근데 그 대답에 시간 쓰기를 데려가지고 좀 사람들이 놀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대답했다고 치고요. 두 번째 제가 그러면 연관해서 대선 광고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은 네네. 그 광고에 보면은 남성 구직자를 보면서 좀 비웃는 듯한 여성 구직자의 행동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전혀 어떻게 다른데 된 제가 거예요? 네. 봤는데요. 그것까지 봤는데 딱 그 부분은 3초 분량이에요. 3초 분량. 구직자가 들어가가지고 옆에 양쪽에 여성 면접자, 남성 면접자. 예. 근데 또 그 훤칠하게 생긴 양쪽에 그 면접자들이 둘이 웃고 있더라고요. 남성 면접자, 여성 면접자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주인공이 양쪽에 그 웃고 있는 면접자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을 응시한 다음에 네네네. 물분에 차서 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그 3초 남짓한 장면에서 무슨 혐오를 찾아내는 그 방법이 네. 참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거기서 여성 혐오를 찾지 못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불편함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방법들이 지난 5년간 갈등을 만들어왔던 어떤 그 극단주의자들의 방법이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수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혀 논란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경 대변인한테는 이거 여쭙겠습니다. 단일화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결렬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둘이 서로 좀 어떻게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안철수 후보 역시 눈도 잘 서로 안 마주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디지털 경제 뭐 공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데이터 개방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공공 데이터. 근데 그거 질문할 때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한 것을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아주 엄청난 어제 사실은 좀 짤로 돌아다닐 정도이더라고요. 자, 밑글을 한번 볼까요? 좀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있는데 저렇게 표정이 눈 딱 감고 이건 아니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정말 저 장면은 아마 두고두고 지금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저 장면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네. 질문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 답변이 뭐였냐면 뭐 보안사항도 있고 공여사항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 개방의 부분은 이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데이터가 이제 개방해야지만 민간 데이터에서도 이 산업이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저도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 자체가 저 대답을 하고 나니까 뭐 보완도 해야 되고 뭐 개방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겨냥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너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나라는 부분에서 좀 보여졌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단일화 얘기가 이제 아예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뭐 10몇 초 남겨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맞장구를 쳐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이제 좀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정말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그리고 어제 토론의 주제가 안철수 후보한테는 좀 적합한 좀 그런 토론회였기 때문에 주제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진면목을 좀 제대로 보여주자. 좀 이렇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이제 이거잖아요. 단일화가 무산되고 하루 만에 이제 열렸었던 것의 첫 질문에 이제 재정정책, 금리정책 뭐 이게 물어봤었지만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핀트를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윤 후보가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어요. 이 대답이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은 양 대변인. 이게 정답 아닙니까? 모든 정답이에요? 정부 데이터를 전부 네.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네, 것이고 네. 뭐 군사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 개념도 공유라고 있는데 하는 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자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은 사람들에게 일단 공개를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서 하는 말이라 네네. 이게 보안이냐 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따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 근데 그 모든 데이터를 전부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할 수는 없는다는 원칙론적인 없다. 얘기를 하시는 원칙론적인 거니까 얘기다. 원칙론적으로 네. 봤을 땐 당연히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이거 갖고 저 아니라고 했을까요? 디테일에서 네. 뭔가 안철수 후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네. 굳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저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사실 트레이드 마크시죠. 지난 대선 토론 그래요? 때도 트레이드 저런 마크요? 장면들이 남아서 저 짤방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풍화될 그래요? 정도로 계속 돌고 있는 짤방인데 어. 새로 갱신을 하신 것이죠. 그랬군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네. 뭐 네. 아까 그 이제 기초통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저는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격 포인트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정경련에서도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 이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하면은 기초통화 편입이 우리는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뭔가 모른다는 식인 건지 아니라는 식인 건지 그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당 자체가 좀 움직인다는 것은 후보만 지금 토론에서 실수하면 그걸로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지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당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그래도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부재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실축 얘기가 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했던 부분 주식 거래 4천만 원만 손해보고 전혀 없었다. 그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랬어요. 손해도 봤고 뭐 이익도 봤다. 그리고 주식 거래가 그 뒤에도 있었다. 이렇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끔 바탕을 깔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뭐 3년, 4년에 가까운 시간까지 계속 털털 털리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인데 그 얘기 진짜 많이 네. 하시는데요. 그죠? 김건희 지금까지- 씨 한 번도 안 털렸어요. 지금까지 안 나온 거라면은 근데 안 나오다니요. 지금 동안 KBS에서 털어봐야죠. 했잖아요. 40건 이상 거래했다. 그리고 그 계좌에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한 건 나오는데. 김건희 씨가 검찰 쪽에서 뭐 수사를 받은 바가 없어요. 만약 네. 있다면 뭐가 그 이번에 증거물을 공소장에도 사실 써 내놓으셔야 있어요. 되는데. 공소장에도 김건희 씨하고 제3자 간에 거래한 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128번 거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나온 게 없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팩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뭐 나온 혐의가 있다면은 당연히 혐의는 없다. 얽혀서 들어갈 내용들인데 지금 네. 결과적으로 지금 기소도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기소는 아직 안 돼 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르마 타지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완전히 지금 여당에서 문제 삼는 것처럼 강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그건 아닌 않거든요. 것 같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거는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축 통화는 그러면은 대변인께서는 우리나라가 기축 통화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거는 제가 보시나요?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네. 것 같고 우선은 그런 보고서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편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아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잘못했다라는 네. 점 근데 말씀드린 왜냐면 이것을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냥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기축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실수구나. 그 기사 좀 과장된 기사를 단순히 인용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이 논의가 네. 단순히 기축통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 그리고 그 확장 재정에 대한 재정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쟁에서 그 근거로 가지고 나온 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기사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어제 또 그것도 나왔었죠. 그거 국채 뭐 발행 추경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뭐 비용 문제 얘기하면서 사실 나온 얘기였죠. 기축통화 발언. 예. 아니 그런데 어제 또 무슨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전 이게 진짜 되게 상당히 황당했었는데 주식 거래 관련된 예,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예, 어찌됐든 간에 예. 양도소득세를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왜 이제 나왔냐 그 얘기가. 이거는 아. 폐지한다고 얘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왜 그럼 시작이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이상하게 못했죠. 대답을 네. 하셨던 부분. 그런데 여전히 그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네, 네. 개미 투자자가 이걸 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럼 그 거래세 유지, 주식 거래세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것도 개미가 원하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언급을 전혀 못 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네.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는 거야, 윤석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그 감정이 조금 더 저는 이 단일화를 깨게 된 문제 아닌가. 특히 이준석 대표는 좀 조롱하는 듯한 행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많이 듣게 만든 상황이었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전략이었으면 나쁜 전략인 것 같고 전략이 아니었다 그러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면 물론 아직도 단일화의 불씨는 남아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단일화가 안 되면은 사실은 정권 교체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 이런 거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 당에서는? 글쎄요. 글쎄요. 예, 대표가 지금 하고 계신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위원장의 포지션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 그거는 당 대표로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자주파와 어떤 그 통합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승리의 그렇죠. 방정식에서 네. 어떤 정치 공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윤석열 후보만으로도 지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주파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통합하자는 통합파가 있는데 당 대표로서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당주의라고 한다면, 정당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로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맞고 그렇게 실현을 하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국민의당이 불행한 사고를 겪고 나서 굉장히 동정 여론과 함께 대화파, 통합파의 목소리가 세지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그때 당시 4월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포지션을 맡은 것이죠. 악역을 맡은 것이죠. 네, 악역을 맡은 것뿐이었다. 근데 어쨌든 막 결론이 좋게 안 났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 날리는 세레머니를 좀 잘 하는 걸로 나오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저기 화면 봅니다. 지금 어퍼컷을 윤석열 후보가 날리고 이재명 후보는 부스터샷 저기 뭐라 그래야 돼요? 저 퍼포먼스를 따라 해가지고 하이킥 격파 퍼포먼스 따라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던데요. 저것도 재밌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면서 점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한번 윤석열 후보의 거친 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어퍼컷도 날리고 히틀러, 무솔리니 얘기도 나오고 뭐 뒤집어 씌우고 보복 얘기도 나오고 엄청납니다. 이제 시간 다 돼서 그냥 짧게 하나만 여쭤보는데 이 전체적인 이런 식의 그 거친 입, 전략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네. 현장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일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려가 좀 있죠. 후보께서 이제 좀 그 유세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감정이 약간 좀 흥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수백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맞습니다. 내 얘기를 하면은 리액션이 바로 들어오고 엄청나니까. 네. 이제 그 뽕을 맞는다고 하는데 유세뽕을 맞는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유세뽕이 있어요, 유세뽕. 근데 그 유세 경험이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감정의 고조에 의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발언들을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그 조언들, 그러니까 좀 컴다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조언들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계산될 생각을 합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유세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조절을 너무 못했다. 근데 언급이 좀 심하다. 그래서 불편한 중도층이 분명히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저 그 발차기는 그 현장에서 네. 그 계신 분들이 그걸 되게 좀 저도 왜 저렇게 발차기를 했나 물어봤더니 현장에서는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를 날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발차기가 요구가 있어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저 하나만 하면 네, 될까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다 따라 할 것을 왜 처음에 저희 할 때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알겠어요. AI 윤석열 할 때도 맨 처음에 무슨 뭐 대행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뒤에 숨네 이러더니 재밍 나오고 한 줄 공약 했는데 무슨 국민에게 무례하게 한 줄짜리 공약 나오냐고 했더니 또 따라하고. 이재명 후보도 따라하고
뭐 어퍼컷 해가지고 무슨 뭐 이걸 다 정치보복이냐 하더니 발차기 하시고 이걸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따라할 정치보복이라는 부분에서 억압은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 동의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 네, 없고 네. 따라했다는 부분도 동의할 수 네,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락고라지, 무식한 삼류 이런 억지 막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정시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좀 오바됐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 최진복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